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에요. 채취라고 하죠. 이러한 몸 냄새가 어떠한 경로로 발생이 되는지, 특정 부위에서 나는 냄새와 전신적으로 발생하는 냄새를 구분져서 설명하겠고요. 특히 입냄새의 발생 경로와 비교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고, 나아가서 몸에서 비린내가 나는 생선 냄새 증후군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 냄새 발생 부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특정 부위에서 냄새가 만들어지는 경우에요. 대표적인 게 겨드랑이 냄새, 즉 암내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머리에서 나는 냄새, 발 냄새 등도 이와 마찬가지로 특정 세균이 부패하면서 냄새가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보시는 그림은요, 우리 피부의 모습인데요. 제일 위에 표피, 밑에 진피, 지방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땀샘에서 만들어진 땀이 배출이 되는 땀구멍이 있고요. 또 털이 자라나 있는 모공과 모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 겨드랑이에는 아포크린 땀샘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지방산이나 유기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땀샘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땀샘에서 배출이 되는데, 모공 주변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들이 이를 분해하면서 특정 단쇄지방산이나 암모니아와 같은 냄새 물질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몸 냄새가 이제 대표적으로 세균의 부패와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냄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전신에서 만들어지는 냄새는요, 땅구멍으로 배출되는 냄새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거나, 또 우리 한국인들 좋아하는 마늘을 과량 섭취를 하면 마늘의 특정 성분, 술의 어떤 성분이 장내에서 미처 분해가 다 되지 않으면 이러한 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면서 땀구멍으로 땀과 함께 배출이 되거나, 숨 쉬는 과정에서 가스의 교환 과정에서 이제 날숨으로 나오거나, 또 소변 중에 이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로로 몸 냄새가 만들어지는 특정 질환이 생선 냄새 증후군이 이에 해당이 되겠죠.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냄새 발생 경로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입냄새도요, 입안 내에서 만들어지는 냄새와 또 입안 외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냄새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입안 내에서 만들어지는 냄새는 혀 위나 잇몸, 목 넘기는 주변 부위 등에서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부패하면서 만들어지는 냄새들이에요. 그와 반면에 구강 외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냄새 가운데 하나가 대장 내 이제 방귀 냄새와 같은 가스가 이제 생성이 된 경우, 이를 분해하는 간에서의 어떤 분해 대사 기능이 저하되게 되거나, 또 가스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이들 냄새 성분들이 혈액을 통해서 확산이 되어 전신적으로 순환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날숨이나 또 소변이나 땅구멍으로 같이 배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앞서 이제 몸 냄새에서 땅구멍으로 배출되는 냄새와 같은 경로의 이제 냄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이겠죠. 보시는 그림처럼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입안에 살고 있는 세균과 그 먹잇감이 되는 성분이 부패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구강 외 원인으로는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간 질환, 콩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장내에서 생성된 가스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순환하면서 땅구멍으로 배출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 냄새와 관련해서 전신적으로 땀구멍으로 냄새가 배출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생선 냄새 증후군입니다. 이 병은 트리메틸아민 요증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트리메틸아민이라는 성분이 이게 이제 비린내를 유발하는 냄새 물질인데요.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질환은 이제 특정 유전자의 결손이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이상이 생겨서 대사 장애를 유발하게 되고요. 이러한 대사 장애로 인해서 비린내를 만드는 트리메틸 아민이 분해가 안 되고 체내에 이제 과잉 축적하게 되면 이 물질이 이제 혈액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면서 날숨이나 이제 산소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내뱉을 때 이 냄새 물질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땅구멍 땀이 배출될 때 땅구멍으로 같이 나오거나 또 소변으로 이렇게 특유의 비린내가 발생하는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트리메틸 아민의 이제 과잉 축적은 선천적으로 FMO3라는 어떤 유전자의 결손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환자도 있고요. 또 후천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몇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장내 환경이 안 좋거나 또 몸의 어떤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냄새 정도도 가벼운 경우서부터 좀 비교적 심한 경우까지 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시기와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저희 외래에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환자분 중에는 젊은 주부분이었는데 이 환자분은 자기 남편이 퇴근길에 집에 와서 본인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맞힐 수 있었대요. 그 이유가 본인이 조금만 흥분하고 이렇게 땀 분비가 많아지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땀과 함께 냄새 물질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비린내가 집안에 가득 차서 금세 알아차리더라 라고 호소하는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생선냄새 증후군과 유사한 질환을 한의학 고전 중에도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동의보감 외형편을 살펴보면 심노 미후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지나치게 써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노심초사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또 미후하여, 그러니까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기출성취라, 그래서 날씀 중에 비린내가 난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럴 경우에는 마땅히 가감 사백산을 쓴다라고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선냄새 증후군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달걀이나 곱창, 순대와 같은 어떤 내장 음식들, 또 양배추, 브로콜리, 콩류를 섭취하게 되면 대장에서 콜린이라는 물질이 이제 생성이 되고요. 또 바다 물고기의 경우는 트리메틸 아민 N 옥사이드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장내 세균하고 반응 대사 과정에서 이제 트리메틸 아민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물질이 이제 비린내를 만드는 물질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물질들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간에서 분해가 되는데 이것이 차단될 경우에는 일부 이제 이산화탄소와 메탄으로 배출되는 것도 있지만 과잉 축적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물질이 소변이나 땀이나 호흡으로 이렇게 배출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채취, 특히 생선냄새 증후군과 같은 특정 냄새가 몸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특정 부위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또 전신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잘 구분해서 이와 관련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몸 냄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